네, 그러면 부동산과 관련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을 돌아보면 이 건설과 부동산 분야 기회도 있었고요, 위기도 있었습니다. 자, 태양건설의 워크아웃으로 시작된 이른바 PF발 위기는 많은 건설사들의 경영난을 초래하기도 했고요. 또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개통, 또 해외 원전 수주 등 이 긍정적인 성과도 있었습니다. 자, 2024년에 있었던 이런 뉴스들 함께 돌아보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4년은 건설과 부동산 시장 모두 큰 변화가 있던 해였습니다. 먼저 1월 11일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PF발 위기가 본격화되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공사비가 치솟으면서 지방권을 중심으로 건설사 부도가 잇따랐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부도난 건설사는 27곳으로 201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건설사의 부도 등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위기가 나타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가장 큰 원인으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쓰리고 현상,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로 공사비가 급등한 점입니다. 특히 단군 이래 최대 공사로 불리는 가덕도 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도 4차례 유찰 끝에 수의계약으로 겨우 진행될 정도로 업계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방 건설사의 피해가 컸고 상위 10대 건설사 중 8곳의 대표이사가 교체될 만큼 구조조정이 심화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2024년 위기도 있었지만 좀 긍정적인 소식도 있었습니다.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2024년에는 굵직한 호재도 같이 있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15년 만에 해외 원전 수주입니다. 7월 17일 한국 수력 원자력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프로젝트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업 규모는 약 24조 원으로 이는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최대 성과입니다. 또한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A 노선이 남부 구간과 북부 구간에서 각각 개통되며 수도권 교통혁명을 예고했습니다. 내년에는 후속 GTX B, C 노선 착공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새로 오픈하는 단지에도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요. 특히 서울 강동구의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그리고 올림픽파크 포레온 입주, 이 내용들도 큰 화제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단일 단지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85개 동 1만 2,032가구로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라는 타이틀을 얻으며 현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 덕을 톡톡히 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시공사와의 갈등도 주요 과제로 남았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씩 얘기해 보니까 정말 기억이 좀 새록새록 나는데요. 그리고 또 생각나는 게 그린벨트 해제를 하겠다라는 내용도 있었고, 또 1기 신도시 재건축 이 내용도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는데 어떤 내용이었죠? 네, 정부는 12년 만에 689만 제곱미터 규모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서리풀지구, 고양 대곡 역세권 등에서 5만 400가구를 새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이 선도지구를 시작으로 본격화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약 3만 7천 가구가 새롭게 탈바꿈할 예정이며 이는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분양가 상승도 빠질 수 없는 주요 이슈였는데요. 올해 서울에서 3.3제곱미터당 1억 원 시대가 열렸다고 하죠? 네, 1월에 분양된 광진구 포제스 한강이 3.3제곱미터당 1억 3,770만 원이라는 기록적인 분양가를 달성했습니다. 강남과 서초, 송파에서는 사상 최고의 분양가를 기록하며 주택 시장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얼죽신, 줍줍 열풍이 이러한 흐름을 같이 보여주었습니다. 네, 올해의 여러 사건들은 내년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요. 내년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네, 전문가들은 2025년 건설업계의 위기와 변화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조달 문제와 공사비 상승이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GTX 후속 노선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등 대규모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하였습니다. 네, 건설 부동산 시장에 과제가 많지만 긍정적인 변화도 기대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2025년 을사년을 맞아 변화하는 부동산 제도를 한눈에 정리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내년부터 바로 적용되는 정책들이 많은데요. 한번 전해주시죠. 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대출 관련 제도입니다. 2025년 1월 13일부터 중도 상환 수수료가 기존보다 50% 감소됩니다. 하지만 이 혜택은 신규 대출에만 적용되며 기존 대출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신생아 특례 대출인 소득 요건이 부부 합산 1억 3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2027년까지 출산한 가구에는 0.4%포인트의 우대금리도 같이 제공됩니다. 네, 주택 청약과 관련된 변화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의 소득공제 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배우자도 세대주와 함께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저축의 비과세 혜택도 확대됩니다.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와 배우자가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정말 좋은 혜택인데요. 1주택자들에게도 새로운 혜택이 주어진다는데요. 네, 맞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서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거나 비수도권에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미분양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양도세와 종부세가 1주택 기준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지방 미분양 문제를 완화하려는 정책으로 보입니다. 네, 1주택자들에게 정말 좋은 혜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임대차 시장에도 또 다른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상습적으로 임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임대사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임대료를 거의 올리지 않는 임대인에게는 세대 혜택을 제공하는 상생 임대인 제도는 2026년까지 연장됩니다. 네, 2025년에는 부동산 시장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2025년에 변화하는 내용들까지 폭넓게 다뤄봤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이재규 기자 감사합니다.